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5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낙세,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살살 좀 미끄러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지수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13.8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0.7% 가까이 내려가 있고요. 장 초반에만 잠깐 반짝했을 뿐 그 이후로는 꾸준히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선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그 원인이군요. 외국인은 600억대, 기관은 1,500억대 순매도를 하고 개인만이 외롭게 사들입니다. 코스닥은 꽤나 낙폭이 더 큽니다. 5.23포인트가 빠지면서 1% 정도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군요. 특히나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60억대의 기관의 3배 가까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원이 다시금 내리면서 1061.7원입니다. 네,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한 40일 가까이 사들여주더니 요즘 다시금 쪽에 팔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장기간 이어질지 어떨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마신 정재훈 멘토를 모시고요. 자, 황금마디를 찾아라 코너에서 이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정재훈 멘토님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시장 상황이 영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장이 좀 이거일째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61선에 대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단 시장에 대한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약세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은행 쪽 섹터와 자동차, 부품 섹터가 그나마 좀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섹터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순환매 좀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업종별로 일단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일단은 전저점이 좀 이탈해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갖고 일단 지켜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이탈에 다시금 또 2010선 초반까지 2010선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약 넉 달 만에 이제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파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배경 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해야만 하는지 그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예, 일단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630억 정도의 좀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는 2010포인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를 연속적으로 개인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고객이익탁금이 1조 3천억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단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정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이요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일정한 부분들의 박스권역에서 진행을 하고 그 전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결국적으로는 이 값만큼 빠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약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980포인트, 즉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해서 일단 1900대 후반대까지도 조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에서부터
때부터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한 전략이 따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일단 이번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단기적인 그런 차익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고 있고 어떠한 일정한 부분들의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일단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군들 좀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 즉 11월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단 11월 하순경부터는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뛰어오르기 위해서 좀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가격이 좀 떨어질 때마다 좀 분할해서 조심스럽게 매수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그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꾸준히 사들였던 자동차주에서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약한 약세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아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4월 올해 초에 저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현재 이탈을 해놓고 탄력을 좀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21선까지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포지션 으로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좀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에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양호한 모습들입니다. 그나마 기아차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2%대 약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 하락 추세 때, 이 상승 추세 때 지지선을 좀 이탈을 해놓고 있고 그 자리대를 저항대로 인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수급선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부분들,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완성차 섹터보다는 자동차 부품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 기조 또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10월 북미의 자동차 판매를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4분기에 대한 자동차 판매도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즉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자동차 판매 북미 쪽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에서도 양호하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자리대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지 라인대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그리고 완성차 섹터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추세적으로 이탈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자동차 섹터를 보게 된다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위주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 관련주. 요즘 들어서 이제 강세죠. 이제 어느 정도 태양광 시장에 좀 어려움은 이상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태양광 관련주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습니다. 퍼스트솔라가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하면서 전날에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솔라시티가 11.4%의 급등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산담보부 채권을 좀 발행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차입 비용이 좀 감소가 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기업이죠. 썬파워도 마찬가지로 거의 10.7%의 급등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요. 이 솔라 패널 제조 공정에서 먼지 청소 로봇 업체를 좀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이제 햄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세계 2위 업체입니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을 좀 축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OCI가 치킨 게임에서 좀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OCI나 아니면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정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반면에 지금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좀 열악한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황이 뚜렷하게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혼조의 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을 때 일단 재무구조가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선정을 해서 투자 마인드를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태양광 등등 업종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거실런지요? 예, 오늘은 단기 종목을 중에서 좀 중소형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소리바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소리바다 같은 경우 과거에 올해 7월 달부터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바꾸서 재차 상승 시도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함께 음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음원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선반영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때에 대한 실적은 좀 적자였었지만 3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8%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마무리를 하고 재차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입니다.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일단 브레이크가 좀 걸려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현재 가격이 3,630원입니다. 3,600원부터 3,4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원이 이탈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기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종목 고수익 9%에 도전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을 가지신 마신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을 흐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결국은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내려오기보다는
뭔가 하락이 솔직히 속 시원하게 한번 내려오던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는요. 현재 최근 들어와서 이번 주 특히나 이제 어제 이후에 오늘 연속성 외국인들의 현물의 강도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 상황에서 선물 시장 쪽과 종합 지수의 위치들이 상당히 안 좋고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위험성에 노래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금융투자 창구 쪽이다라고 냉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습에 보면요. 개인들의 변동이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지만 외국인들 주력적으로 강력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미결제의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미결제가 아침부터 증가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것은 금융투자 창구 쪽에 지속되고 있는 이 3천억대의 매수 포지션이 매도분에 대한 청산성, 이제 수익 구간에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1조 3천억 정도 2천억대가 넘어선 부분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장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부재가 이 메이저의 부재 쪽에서 시장을 위쪽으로 내보낼 만한 수급보다는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 환청산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환매수 쪽에 대한 시장의 옆으로 횡보다,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도 제한적 하락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정상치라고 놓고 본다면 순간적으로 바로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 창구 역시도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청산 쪽으로 해가면서 포지션을 좀 리스크를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콜옵션 쪽에서 추이를 보면 오전장에서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인식과 함께 좀 거래가 좀 활발했었지만 한산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풋옵션의 추이를 보면 증가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는 포지션을 좀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관의 포지션 추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차익 쪽에서 보시면 현재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매도 우위 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베이시스 자체가 2점대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1점대 아래까지 나오다 보니까 매도는 계속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추이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는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를 통해서 조금은 만들어냈었지만 현재 추이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 매도의 강도를 시장이 회피하기에는 매수분에 대한 전량들이 좀 부족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되는데요. 오전에 분명하게 10시 부근에서 266.30대의 지지력을 붙여서 매수 잡으면 매수에 공포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분명히 하루 당일 기준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분명하게 잡아드려서 그걸 성공시켜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자막의 대응 자막이 개인 매도 확산에 따른 강도를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를 보면 매수로 확산이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의 매수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고점에 매도를 때리는 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전장에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이 266.30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10시 부근 정도에서 붙여서 매수를 잡아라. 타이밍상 이 밑에 있었죠. 붙여서 잡으라고 했고 10시 부근에서 지지력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없지만 저에게만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있는 신호등에서는 여기서 이익 실현 구간들이 분명히 출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지금 매도 포지션들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 기준점에서 중요한 것은 종가의 위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황금 라인은 265.80으로 지금 잡아드렸는데요. 8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에 조금 괴리율이 지금 오차 범위가 0.5포인트 차 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종합 지수로 따지면 어바우트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는 건 3.8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의 괴리율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력을 봤을 때 작은 규모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의 고집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는 영리하게 지금까지의 역발상 이틀 연속성으로 지난번에 저가 매수를 잡자 공포를 사자라고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내려왔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고점에 대한 매도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 승부를 띄우셔서 한 땀 한 땀 벌고 나가자라는 전략을 좀 잡아드릴 거니까요. 금일장 황금 라인을 정확하게 올라타서
여기서 저항대를 받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서 지지력이 나오면 이때 가서야 매수로만 스위칭 하시는 거지 그 전에는 매수 포지션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가 선물시장의 흐름에 대한 진단을 비교적 쉽게 소상하게 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일동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역삼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의 투자 전략 상당히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연 이틀 동안 지금 외국인 매도가 순매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하고 환경이 조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진정한 이면을 조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수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죠. 현재 밸류에이션은 퍼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약 9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만큼 지수 전체 자체가 싸진 않다라는 것들이 조금 중론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해외 글로벌 매크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걸어왔던 대부분의 원동력은 해외 쪽에 경기 호조였는데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G3의 경기 성장세가 같이 나온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익히 아실 겁니다. 셧다운에 의거한 경기 성장률 후퇴가 조금은 점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물론 테이퍼링 이슈가 좀 잠잠해진 면이 있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방향 설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노이즈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그간 성장을 강하게 진행했던 모습이 나왔던 유럽 같은 경우도 약간 예상치보다는 성장폭이 좀 둔화됐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럽 시장에 기대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유럽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 약화가 되면서 주가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입니다. 즉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통해서 향후 경기 지표나 여러 가지 거시 경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G3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해서 여전히 각국의 통화 정책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22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선 듣고 나서 시장에서 대응하자는 심리가 지금 팽배한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파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지 않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지수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런 거시적인 경기 지표 발표나 아니면 통화정책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지수 조정을 통한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라고 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움직였던 종목들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요. 결국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업종,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상승을 했던 주된 요인이 한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특히 저평가 매력에 의해서 많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IT나 자동차 그리고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조선 업종까지 주목하시게 될 건데요. 여전히 종목별로 이 업종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적극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 그런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자동차, 조선주 실적을 담보로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요즘 1등 종목이 나오는 섹터들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뭐 태양광이라든가 터닝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계속적인 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업종입니다. 태양광을 가장 먼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솔라시티나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매출의 급증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봐서 계속적으로 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태양광 시장이 그 고전적인 수요 회복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선 트레이딩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OCI, 하나케미칼, 그리고 S에너지 등 모듈과 폴리실리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두 포함한 업종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관련입니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8%의 반등세를 강하게 시연을 했었죠. 예상치보다 판매 대수가 상회한 실적이 발표될 것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테슬라 쪽이나 전기차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산업, 그리고 성창호 톡텍, 그리고 장비 쪽이죠. P&E 솔루션 같은 기업의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도 향후의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하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업종 더 짚어드리자면요. 태블릿 PC 쪽인데요. 올 전반기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부시게 가팔랐었죠. 내년부터는 2014년 태블릿 PC 성장의 원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외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내년 태블릿 PC 판매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올해보다 150% 이상 증가된 그런 판매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에 대한 부품사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종목으로서는 또 이라이콘 같은 경우가 베일류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이솔 같은 경우가 와이파이 모듈을 비롯해서 각종 필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범용 부품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과 컴퓨터를 언급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태블릿 PC의 성장성이 눈부시게 나올수록 그에 따라서 당연히 포함되는 편집 기능이 들어간 문서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스마트폰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소프트웨어 업체가 인프라웨어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도 굉장히 강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광, 전기차, 태블릿 PC 관련주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태블릿. 워낙 요즘 큰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게 대세라서 그동안 상당히 태블릿 PC 판매가 시장 자체가 좀 주춤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에서 1등 이어갈 종목 한글과 컴퓨터 준비하셨군요. 네, 한글과 컴퓨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막바지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성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블릿 PC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수혜를 기하급수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이미 증명이 됐듯이 태블릿 PC 쪽에서도 경쟁력을 내년부터는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글컴퓨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면요. 공공 부분의 오피스 사실상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직들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고 있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아리안벨 쪽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한컴 오피스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중견기업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매출 확대, 매출처 확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방금 전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태블릿 PC는 결국 노트북을 대체를 하는 그런 업무용 PC용까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용 PC는 반드시 편집 기능이 들어가는 문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에 대한 결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한글과 컴퓨터이기 때문에 핵심 솔루션으로 한글과 컴퓨터의 성장성을 눈부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성장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나중에 2015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기 성장서도 꾸준히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한글 컴퓨터는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 장기적 모두 메리트를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태블릿 PC를 보다도 활용도가 높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한글과 컴퓨터의 제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19,550원인데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드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그닥 큰 폭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과 컴퓨터 들어봤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탑금속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요. 수익률이 현재 8.6%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좀 더 높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탑금속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목표가 굉장히 높게 불러드렸습니다. 7,000원 정도 불러드렸었는데요. 7,000원 정도까지 펀더멘탈을 고려한 목표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매도보다는 홀딩 의견 전해드리고요. 물론 7,000원까지가 좀 부담스러우신 투자자분들은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우선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세매매의 달인 박효진 전문가 제이비스탁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이게 뭐 아주 나빠진 건 아닌데 괜히 더 나빠질 것만 같은 예감이 자꾸 뒤통수를 좀 이렇게 쭈삣쭈삣 좀 서게 만드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점들을 주목해 봐야 될런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도 굉장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가운데서 좀 속도 조절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전히 시장을 둘러싸고요. 미국에서 정말 지겹도록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11월이 됐습니다. 11월 초까지는 또 중국 쪽에서의 그런 긴축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도 현재 좀 나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에서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도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11월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 조정을 겪은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2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유럽 쪽에서는요, 금융정책 금융 완화에 대한 그 부분을 정책으로 좀 고수를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뭐 출구 전략, 유동성을 언제 좀 회수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려주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 보강이 되면서 주식시장을 좀 받쳐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갖고 계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좀 업종별로 투자를 하는지가 많이 좀 중요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투자 그 주체들 중에서도 외인들의 그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그 투자자금의 경우에는 이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좀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상장 제한받는 상황에서 투자 그 종목들 한번 골라봐라 했을 때에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수급이 좀 유리하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상황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나 좀 자동차 부품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호조가 될 것이라고 나와주는 종목들 그리고 차분기까지도 좀 잘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접근하는 좀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월 초이긴 하지만은 월말에 갔을 때는요 중국 쪽에 좀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산업재와 좀 종목들, 산업재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재 관련된 업종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 가면서 좀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오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실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 IT 자동차 부분이기 때문에 꼭 포트에 좀 챙겨 가셨으면 하는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종목 오늘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친숙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국에서 그 우시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에 따라서 좀 화재가 나옴에 따라서 생산 시설이 복구가 언제 되느냐에
따른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까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 쓰면서 잘 나와줬고요. 이 D램 산업이 또 호황기를 보일 것인데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만 업체가 퇴출이 되었고 마이크론 LP다가 합병을 하면서 시장이 과점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요, SK 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정책금융공사가 또 지분 매각을 했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고, 내년 2014년 예상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7배 나와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한 차례 고점을 확인 후에 21선 부근에서 횡보가 들어간 모습인데요. 만약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그 가격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가를 책정을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32,500원대 지금도 좀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시면은 추가적인 좀 최고점 넘어서는 흐름도 가지고 좀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추세가 좋고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키패드와 플립커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쪽에는 보호회로를 개발하고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모바일 기기가 좀 성장세를 보이고 판매가 잘 되면은 이 서원인텍 앞으로도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분기에 태블릿 PC용 북커버가 좀 매출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 매출에서 모바일 액세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1%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11%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매출이 본격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좀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계속적으로 한 반년간 만원대와 한 14,000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보였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점에 항상 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에 나서고 외인보다는 기관의 좀 매수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단기도 아니었죠. 한 반년 동안에 그 고점 부근으로 인식이 됐던 14,000원 부근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좀 16,000원 이상 가는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추세가 좋은 종목, 기술적 흐름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홀딩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전장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었죠.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국 쪽에서 돈육 시장과 농축산업 그 시장 성장성이 나와주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요, 육류 소비를 할 때 소득 수준과 함께 비교를 해서 많이 보고는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육류 소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요, 3개의 사료 업체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또한 지금 500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 이상 되는 고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항상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경 문제죠. 그리고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환경 오염을 극복을 하기 위한 농축산업 구조가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 가축들이 사료를 먹고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이라 말하니 좀 재밌는데 이런 사료의 원재료인 곡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곡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사료를 먹는 가축들이 또 여전히 좀 건강에는 좀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야기되고 오히려 자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축들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림홀딩스 수혜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지금 여전히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좀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서원인텍, 하림홀딩스 세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또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볼 만할까요? 네, 저는 오늘 포트에 편입시킬 종목으로요. 바이오 스페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추세가 좋은 종목에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한번 매수를 공략해볼 좀 타이밍이 와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은요. 체성분 분석기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정부가요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료 산업이 또 기대가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체지방률에 대한 인식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성분 분석기를 만들고 있는 이 바이오 스페이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제품으로는요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인 인바디 다이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다이얼을 돌립니다. 다이얼을 돌리면은 몸의 건강 상태가 측정이 되고 이 측정된 수치들 그리고 값어치들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전송을 한다는 것이죠. 병원으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600개 정도로 만들어냈는데 600개 정도를 LG전자 컨소시엄에도 납품을 했었고 하나 SNC와 또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투자 포인트로 꼭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가용도 있고 가정용, 방금처럼 말씀드렸던 인바디 다이얼이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수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을 봤을 때에는 이 인바디 다이얼이 모멘텀이 되어줄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도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좀 성숙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해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은요 이제 막 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과 가격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도 저점을 높여오고 있고 수렴된 이평선을 타면서 눌림목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로 지금 눌림목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인 8,270원으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요 전고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체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기계를 생산하는 바이오스페이스 오늘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이오 쪽이 워낙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이쪽도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분야인 만큼 따라잡기 워낙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꼼꼼히 잘 챙겨서 여러 자료 찾아보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효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0%로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한 것에 비하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15% 비중씩 4종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솔홈데코만이 마이너스 6.8% 조금 빠져 있고요. 자, DK락, 다원시스 두 종목은 1.4, 2.8%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이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현재까지는 한 제로 정도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언뜻 그런 계산이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한 AS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한솔홈데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어제 좀 급락이 나와줬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에는 21선 지지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좀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이렇게 좀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가 하락에 일조를 했던 부분이 바로 보험이죠.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어제치로 봤을 때에는 보험 쪽에서 지금 매도를 함으로 해서 동종목의 주가를 21선에 이탈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바로 또 그 다음날 회복을 했습니다. 보험에서 매도를 했던 부분을 그 다음날 보험이 다시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은 저점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나와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고 갈 필요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를 밑에도 한번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요, 기관에서 매도를 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하락폭을 좀 메꿔주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 종목이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이끌어줬던 주체가 외인보다는 기관이라는 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수급 이탈 조짐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락폭은 컸지만 저는 좀 손절가를 하향 조정해서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하향 조정해서 1,600원 손절가로 수정을 해서 보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좀 차트 추세 견조하고 수급 또한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 다시 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딩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DK락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요, 오늘 좀 그동안 좀 조정받으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상승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 지금 장기 이평선으로 여전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흐름 또한 우리가 지금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다원시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좀 고점을 썼습니다. 8,800원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3분기 실적이 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여전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21선 계속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 저가 매수세 또한 유입되는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은 방향 틀어줄 가능성 분명히 있고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고요. 기관 여전히 좀 매수 사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DNF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제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DK락도 그렇고 다원시스, DNF 모두 다 3분기 실적 좋고요. 4분기 실적까지도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DNF도 다소 그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번 주 좀 수급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좀 조정 뒤에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의견은 모든 종목들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AS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효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